공모사업은 개인 한도 5억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TV입니다. 오늘은 임업,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해요. 임업을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본인이 자신의 어떤 자산이나 자본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공모사업이란 게 좀 이런 분들한테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나누어 주셨으면 해요.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귀농 하시는 분들, 또 연세가 드셔서 시골 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오늘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골에 오시면 감자 농사 짓고 옥수수 농사 짓고 고추 농사 짓고 귀농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요. 과수원이나 또한 특용작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작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손이 좀 덜 간다라는, 막노동 수준이 아니다라는 어떤 이런 농작물들을 선호하고 찾고, 또 국민들이 아무 데서나 구입할 수 있는 이런 흔한 것 말고 산양삼이라든가 또 귀한 산채라든가 뭐 약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쪽으로 이제는 많이 이제 눈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촌을 준비하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교육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작물들이 손이 좀 어떻게 하면 덜 가는 작물,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심하지 않으면서 수확이 어느 정도 일정량 잘 나오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작물들이 뭘까, 이거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고추나 뭐 감자 뭐 이런 작물들은 사실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작물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귀농하시는 분들의 나이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봤을 때는 조금 더 쉬운 작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뭐 작물에 따라서 공모사업 적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귀촌 하시는 분들이 밭작물이나 또 아니면 이제 산에 나는 임산물이나 어떤 작물을 선택해서 그것을 재배할 때에, 밭에서 재배를 하되 임산물을 재배를 하면 그건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산에는 물론 임산물을 재배하면 당연히 이제 지원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교육적인 부분들, 본인이 관심이 있어 하고, 그다음에 노하우를 습득할 만한 어떤 그 작물 교육 내지는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들을 그건 필수적으로 받아야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멘토와 멘티가 형성되어지면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밭을 구입을 하든 산을 구입을 하든, 구입을 하되 규모가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 또 귀농해서 어떤, 우리 PD가 질문한 대로 고소득을 낼 수 있고, 고소득이 굳이 아니더라도 높은 강도의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작물 내지는 사업들을 선정하려면 그거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그래서 예를 들면 임산물 중에 79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의 작물도 있을 수 있으나 임산물이 79가지, 그 다음에 농산물이 368가지입니다. 임산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내 산에다가 내가 작물을 재배를 하려면 내 돈을 거기다가 100%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그걸 권하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자금을 받아서 저는 그 사업을 진행하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관의 담당 부서의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받는다라는 것은 타치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정보 습득의 한 창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금의 융통성, 자금을 쓸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혜택을 받는 측면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중에 하나는 소액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900만 원 정도, 약 1억 원 이하의 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소액 사업,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소액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율이
40% 정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지원은 융자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정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보는 손실을 보존해주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반을 갖추어주는 보조 사업입니다. 약 40%, 예를 들어서 1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4천만 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가 있죠. 또 2천만 원, 20%는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본인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소액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자격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 기준은 소액 사업은 임업인이죠. 임업인이라 말하면 산에서 90일 이상 종사하거나 연소득이 그 임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120만 원 이상 증명할 수 있는, 송금을 했다든지 계산서를 발행했다든지 이런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20만 원 이상이면 임업인이라고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업인이면 이 소액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 사업은 전문 임업인이라는 자격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죠. 전문 자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공모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은 개인 한도 5억까지 가능합니다. 공모 사업 종류는 소액 사업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소액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원해주는 타이틀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의 성격, 예를 들어서 산림작물 조성 사업, 그 다음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그 다음에 유통단지, 이런 사업이 나누어집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나 복합작물 생산단지는 5억까지입니다. 개인 5억까지. 사업비가 5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60%가 보조됩니다. 40%가 자부담이죠. 그리고 복합경영단지는 80%가 보조입니다. 20%가 자부담이고, 물론 보조 프로테이지가 높으면 자격 기준, 그 응모하거나 시행하는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것, 더 엄격해지는 것은 그게 기준이죠. 그래서 그 사업 안에는 산림작물 생산단지를 시행할 경우에 사업이 1년 안에 마치는 사업입니다. 대신 1년을 연장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자격 조건, 인격적 자격 말고 기반적 자격 조건은 7,500평 이상이라는 2.5헥타 이상의 산림 면적을 소유해야 되죠. 임대를 하든지 장기 임대를 하든지,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은 5헥타 기준입니다. 15,000평 이상 되는 지역에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 사업 내용 안에는요, 기반 시설 몇 프로, 그 다음에 C나 종묘 몇 프로, 인건비 몇 프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세세한 것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관심 있는 분들은 법령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관계 시군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문의를 하면 아마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절대로 울타리 사업, 그 다음에 관정, 관리, 그 다음에 감시 카메라, 그 다음에 관리사, 그 다음에 도로, 때로는 모노레일, 이 모든 사업이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나 복합경영단지 모두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그냥 가만히 쭉 들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귀농 귀촌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정보를 나누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흡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이야기 같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그냥 쉽게 좀 이야기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조금 바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나눠주신 정보들은 도움 되시는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되시겠지만 귀농이나 귀촌을 이제 처음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죠. 좀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정리를 좀 딱딱딱 체계화해가지고 지금 방금 이야기하시는 관수관정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분명히. 용어에 대해서 그때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방금 전에 설명하셨던 부분들 중에서도 이해를 조금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금 쉽게 다음 시간에는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좀 풀어나갔으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공모사업, 귀농 귀촌에 관련된 공모사업은 자꾸 길어지니까 2탄으로 또 준비를 하죠.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한 점을 물어주시면 그것을 놓고 궁금증을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임업인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용어도 사실은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 임업인 또는 임업 후계자 이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 임업인이냐 또 뭐 임업 후계자냐 뭐 이런 자격 요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공모 사업이나 소액 사업의 금액도 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임업 후계자가 뭔지, 임업 후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조차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조금 천천히 알아갔으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이렇게 또 아버지랑 좀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름 제가 잘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아들 PD 말처럼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라든가 또 용어 해설이라든가 또 전문 임업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또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